제가 고리 대부 회사 이야기 몇 번 했죠. 1번계 야쿠자 자금이니.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저축은행까지 찾아서 저축은행에서 돈 빌어가, 뭐, 겉으로는 장벽을 만들어가. 그거하고 그거는 분리시킨다. 고리 대부업체하고 저축은행하고는 분리시킨다. 좀 그게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여기서 돈 빌려가지고 저기 가서 비싼 이자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또 뭐가 나왔는가 하면 국감에서 고리 대부업체 12개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는 50.1%.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이 빌리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성이 고리 대부업체에 가서 상담해서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깨가 늘어갔고요. 전화 상담을 해도 예를 들어서 신용 평가에 나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원래 고리 대부업체에 전화 걸어가지고 돈 빌리는 걸 상담하는 은행에 신용 기록에 꺼이게 되어 있습니다. 갖가지 방법이요. 문자로 이 상담해 주는 것도 이제 생겼더만요. 내 돈 얼마 빌리고 싶은데 직장이 뭐다 그러면 뭐라고 문자로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안 해도 하는 되는 방법도 하면서 굉장히 이거는 한마디로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솔직히 여성들이 대부업체 하면 겁을 먹어서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죠. 그 돈 못 갚으면 뭐 사채 추심업자한테 넘겨가지고 뭐 여자들 팔아버린다, 신장 내놔라 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 걸어도 뭐 상담 받아도 신용에 문제 없습니다부터 별별 그런 부분을 하고요. 대부업체 광고들이 옛날에는 뭐 무니, 러시앤 캐시 이러다가 요즘 얼마나 세련되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을 딱 겨냥해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디트 라고 표현을 쓰면서 소액들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이제는 여기를 많이 두드리는 겁니다. 젊은 처자들은 한마디로 일부는 과소비를 감당을 못해가. 내가 현실은 이런데 온 명품이니 뭐니에 따라가려다 보니까 카드 찔렀다가 카드 대금 회전을 못 막으면서 고리 대부업체 두드려요. 또 어머니들은 집안에 급전들이 뭐 아들이 아프거나 학자금 대출 또 두드려요. 이런 식으로 접근성을 여성들한테 굉장히 집중적으로 완화시켜가지고 여성들을 고리 대부업체에 끄집어 들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제가 우려되는 점은 정확하게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은 나오는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그렇게 높게 받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 채권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못 받은 돈이 이만큼이다 하면 원가가 100이라면 뭐 한 30, 뭐 20 이런 식으로 팔아버려요. 채권 추심업자들한테. 그럼 추심업자들은 그거 명단 들고 가서 받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뭐 싸우기도 하고 신용 파산이니 뭐니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은 여성들 중에는 이런 코너에 몰리게 될 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런 채권 추심업에 의해서 인신에 관한 여러 가지 피해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요, 이 고리 대부업체에서 이 여성들이 비율이 남자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도 상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의 월급이 적고요. 직장이 남성보다 훨씬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주부들이고 이런데, 그래서 정부가 이 여성들이 대부업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책에 좀 손을 써야 되고요. 대부업체는 거의 정부가 그냥 비워놓고 있는 공간처럼 광고도 사기로 하고 막 이러는데요. 진짜 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연예인들, 대부업체 광고하는 연예인들요,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광고도요, 연예인이 목표가 뭐 광고 따는 거다 라고 하는데 대부업체 광고하면요 정말 지옥 갑니다. 연예인들 대부업체 광고하지 마세요. 제가 개혁 보수의 미래나 이런 책에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즉 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한국의 모든 땅에 떼보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다 나오는데 왜 공시 임대료 제도는 없느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이제는 오픈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로서 공간은 보장해주고 열어주되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생활형 임대자 뭐 예를 들어 한두 개 연금 받듯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아주 직업형,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업자들한테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 임대료가 있어가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그 지역의 임대료에 대한 세수익을 추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니까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시 월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시 월세를 벗어나는 월세를 받는 사람은 정부가 다 회수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상으로 안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서울시가 표준 임대료를 공시한다니까 다행인데요. 표준 임대료 공시해서 그냥 기준 삼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공시 임대료 제도를 모든 상업용, 주거용 주택에 적용을 하고 세금을 매기는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행사들 횡포가 뭐 말이 아니다 이야기는 오래됐죠. 뭐 여행 데려 패키지로 데려가 놓고 가서 약속한 거 안 지키고 가다 보면 또 돈 더 낼게 생기고, 근데 또 뭐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신부가 갑자기 아파가 못 가게 됐다. 뭐 결혼했을 때 긴장해가 아픈 사람들 많죠. 그리고 750만원짜리 신혼여행에 750만원짜리 신혼여행 이것도 바가지 좀 세웠네요. 그걸 갖다가 취소하니까 위약금이 480만원이다.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과도한 위약금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정부가 이 여행사 문제에 대해서 참 이 여행사 뭐 한국의 서비스업에 이 뭐 많이 기여하는, 요즘 뭐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 여행사가 투명해져야, 투명하고 제값받아야 여행이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국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요. 지금 중국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무슨 3박 4일 해가지고 한 2, 30만 원으로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의 이 물가에, 그래가 저 모텔에 재우면서 된장국 먹이면서 그렇게 패키지 여행하고 갔던 사람들 80, 90%가 다시는 한국 안 온다고 이빨 간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사가 좀 더 투명한 기준으로 해요. 당장은 이렇게 손님이 좀 줄어들더라도 제값을 받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가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바가지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신혼여행 위약금을 이렇게 받아버리면 첫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정부가 여행사에 대해서 좀 정관, 약관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 이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담배값에서만 세수가 3조 원보다 더, 3조 원이 더 거쳤고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담배 가격을 올리면 판매는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담배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예상은 뭐 한 2조 조금 더 2조보다 조금 못하게 늘 거다 이랬는데, 예상보다도, 정부 예상보다도 1조 3천억이 더 거쳤다는 겁니다. 담배 팔아갖고요. 자, 그러면 담배가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더 늘어났죠. 애초에 담배값 올릴 때 국민 건강 의논한 게 얼마나 잘못이냐. 제가 그때 TV 많이 나갈 때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냥 정부 세금 거둘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조세 저항이 제일 약한 분야를 담배로 선택했다. 왜? 담배 피는 사람들 뭐 모여가지고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뭐 3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정권 퇴진 뭐 담배 못 피워서 못 살겠다 이런 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약하고 기껏 해봤자 담배값 올리기 전에 담배나 좀 사재기 하자라는 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최고였을 거라 봐요. 그래 대부분 서민이고 이 세상에 상처를 입어서 담배에서 회복하려는 이런 사람들일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면서 겉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담배값 거둔다고 사기를 치느냐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결과가 사기가 됐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은 TV 앞에 서서 사과해야 됩니다. 결국은 세금을 서민한테 전가한 거 아닙니까? 포르쉐나요,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차에다가 세금을 더 올렸어야지요. 그것도 이렇겠죠. 한 EU FTA에 의해서. 그러면 그 차의 82%가 83%가 대부분 법인차라니까 87%가. 그러면 법인차에 대해서 주는 면세 혜택을 지금이라도 완전히 없애버려야죠. 그런 건 안 하면서 어쩌기 이런 데서 진짜 더 뜯으려합니까? 법인차로 해놓고 1억, 2억, 3억 이런 차를 뭐 2억이 넘는 거는 87%가 법인차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사는 가격 전부 리스나 렌트죠. 100%. 그 기름값 들어가는 거. 또 각종 거기에 유지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법인의 비용으로 털어버리고 나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금은 법인이 벌어 돈에 대해서는 오지 않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출은 있더라도 이런 걸 갖다가 차량 유지비를 전부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남는 뭡니까? 세금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은 명감세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제일 만만하고 조세저항이 없는 서민들한테 칼을 댄 이것은 잘못된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흉내 낸다고 척한다고 내년 12월부터 담배 이 갑에 앞 뒷면에 상단에 흡연 경고 그림 썩은 폐 이런 거를 넣는다는데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 비싼 담배 피는 분들요. 아니 비싸게 2,500원 하다가 4,500원에 담배 피는 분들한테 기분 좋게라도 피고 가게요. 아니 물건을 갖다가 가격을 2배 올려갖고 팔아먹으면서 거기 앞에다가 니 담배 피면 뒤진다고 그런 그림을 붙이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야, 담배 4,500원에 사 피는 사람도요. 이렇게 비싼 담배를 사 피는데 그 원가 솔직히 말하면 200~300원짜리를 그 사람도 저렇게 담배 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술부터도요. 다 그림 붙이세요. 세금 술값도 2배 올리고 몸에 해로운 거 라면에도요. 그림 붙여서 이 라면을 매일 쳐드시다가는 한 10년 일찍 갑니다. 햄버거집 앞에 맥도날드에도요. 그림해가 매일 맥도날드를 먹으면 나중에 이래 됩니다. 이런 거를 하든지요. 담배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